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죠.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이요. 내일 시작됩니다. 항소심이요. 아시는 것처럼 3월 12일까지 2달 동안은 새로운 사건은 전혀 맞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사건,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인데 조기현 부위원님,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재판부에 증인 신청서를 7건을 냈대요. 국민의힘에서는 저 한 건 한 건마다 최소 1명씩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 증인을 7명 신청한 것이고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을 좀 지연하려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지연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사실은 여야 이 진영을 막론하고 무죄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하거나 분석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으로서는 430억에 이르는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까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심 결과를 항소심에 번복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서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해야죠. 그리고 관련된 증거 제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증인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길에 한 명씩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아서 하고 재판부가 원래 예정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증인이 7명이든 아니면 그 추가가 되든 간에 그것은 재판 지연 절차, 지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충분히 해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미 12일까지 그 배당 중지의 의지를 통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추가된다고 해서 일부 지체된다고 해서 당초 항소심 재판부가 갖고 있던 신속한 판단을 하겠다, 이게 바뀌겠습니까?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절차를 진행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기훈 대변인님. 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 20여 명의 증인 신청했다고 하고, 지금 제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최소 7명 이상의 증인을 시작 전에 신청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형적으로 재판을 늦추고자 하는 침대 직후의 전형, 이번 케이스만 아니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최근에는 조퇴까지 했습니다. 변호인 교체를 하죠. 국선 변호인 하다가 또 이제 변호인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무더기 증인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까지 재판부가 엄하게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침대 축구를 그런 기술, 나쁜 습관을 키우는 게 뭐냐? 법원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침대 축구 중동 축구, 중동 나라에서 많이 구사를 하다가 인저리 타임을 더해가지고 최종까지 시간을 늦췄을 때 그게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엄격히 재판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재판도 가야 하고요. 최근에 당 지지율도 침체고 자기 지지율도 30%대의 박스권에 갇혔다는 지적에 참 고심이 많을 텐데요. 최근 대표실에 걸었던 이 백드롭이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과 똑같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도 다시 대한민국. 오늘 이 대표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백드롭에 다시 대한민국,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있는 구호하고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긴 합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습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헛된 이념 아닙니다. 진영 아닙니다.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떻습니까? 좋은 구호면 쓰면 되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맞는 말이죠.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이 탄핵하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을 가지고 오게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다? 저는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등살평의 이 흥묘 백묘론을 이제 가져와 실용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언제부턴가 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하는 걸 따라 했을까요? 글쎄 그동안은 보면 국민의힘이 하는 거를 다 반대하고 또 다르게 이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같은 걸 하는 거 실용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동안 민주당이 한 게 과연 실용주의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이념, 탈진영으로 실용주의를 완전하게 전환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아마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민주당이 그동안 쭉 해왔던 거 29번 탄핵 소추한 게 과연 실용주의일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법안들 정부가 반대하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적으로 정부안을 내면서 했던 게 과연 실용주의일까요? 그리고 또 이 특검 이런 것들을 남발한 게 과연 실용주의일까요?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 지금 보면요.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의 정말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법안들을 누가 통과 안 시키고 있죠? 결국 민주당이 지금 계속 통과시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정책 사안들만 가지고서 논쟁을 하면서 통과시키고 있지 않아요? 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구호가 뭐야 중요하냐 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건 무슨 방법이냐?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법안들 지금 민주당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용주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일체 없이 말로만 실용주의 하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